사기봉기 44회 효문봉기. 한문제 유항. 한태종 효문 황제 유항은 전한의 5대 황제이다. 고제의 사남이자 해제의 이복 동생이다. 즉위 전 대왕이었으며 여태후의 죽음과 함께 형제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다. 아들 효경제와 함께 유교를 통치 철학으로 확립하고 소모적인 대외 원정을 피하는 한편 경제를 안정시켜 문경지치를 이룩하였다. 한고조 유방의 사남으로 해제와는 배다른 형제라고 합니다. 해제의 모친인 여태후의 포갑정치 이후 배다른 형제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5대 황제가 일대인 한고조 유방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한나라 초기의 역사가 굴곡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위 전 고제 11년 스스로 대나라 왕을 일컬으며 한나라의 모반을 일으킨 진위가 고제에게 결정적인 패전을 당한 후 대나라 왕으로 봉해졌고 태원군을 더 받아 태원군 진앙현에 도읍을 두었다가 얼마 후 중도현으로 옮겼다. 왕후 왕씨와의 사이에서 4아들을 두었으나 모두 요절했고 사랑하는 첩 두씨에게서 괴 무두 아들을 두었다. 정모 여태후와 그 일찍이 통치하던 여태후 7년에는 호사가 끊긴 조공황 유해사후 조왕 후보에 올랐으나 사양하고 대나라에 머물렀다. 여태후 8년 여태후가 죽고 주발, 진평, 제애왕, 성량경왕 등의 여씨 세력을 토벌하면서 황제로 추대되었는데 원래는 제애왕을 황제로 세우기로 했었으나 유택 등의 대신들이 제애왕의 외가 사씨가 여씨와 같이 될 것을 꺼려 어머니 박씨의 세력이 약한 대왕이 추대되었다. 문제 유항의 모친이 박씨라고 합니다. 장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대나라, 태원, 진양, 중도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나라,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 선비종 사항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모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낙랑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강씨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초강씨는 대를 산서 대동이라 하며 무천을 내몽골 무천이라고 하며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치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송씨 통수에 쓰여있다. 왕건의 상계 중 대를 대동이라고 합니다. 대나라가 바로 평양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태원, 진시황제가 조나라를 멸하고 태원군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태원과 태안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군 태안주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유주 시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과 황해도 문화는 문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황해도 문화연은 신시개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미 밝혀들었습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이 태원이었습니다. 진양, 그런데 진양을 태원군에 속한 현이라고 했습니다. 진양과 진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역사 속 진주는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던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중도와 중원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화, 예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 견주, 매성, 내수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양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양주와 한성은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충주의 군명이 중원으로 충은 중심으로 중원에 있는 산이 중산이고 나라가 중국이 됩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의 군명을 귀주, 정원, 조촌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을 오차, 오화, 정안, 정주, 관산, 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 바로 중국, 중경,
중도에 있었던 산이며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소랑왕의 무대 제왕의 성인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충주의 군명 중원에 있는 산이 중산이 됩니다. 신증 동궁 여지승남에서 화산을 중학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중산으로 귀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가 거북이 등딱지처럼 모양 닮았다고 해서 귀주라고 했으며 이곳이 왕부의 궁궐들이 있었던 알토 알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원인 충주, 안성, 양주였습니다. 문경의 치. 문제는 인군으로 안정과 검약을 실천하였다. 후세의 황제가 자신의 통치를 자랑하려 할 때 나의 정치가 과연 한의 문제만 한가라고 자만할 정도로 근검절약을 실천해 옮긴 형군이다. 특히 문제의 통치 철학은 한초에 유행하였던 향로학의 영향을 받아 무의자연 사상이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리하여 진의 시황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위적인 무리한 정치를 피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순리에 따라 정사를 펴나갔기 때문에 진시황제 이래 혹독하게 시달려오던 백성들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교주의 정치가인 가희가 건의한 치안책은 문제의 통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경제 정책 면에서 고조 시대의 지조인 15분의 1세를 30분의 1로 감축하였고 만년에는 토지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백성의 유역을 경감하고 진 이래의 악법인 연자제와 신체의 고문을 가하는 육형을 폐지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보다 민본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문제의 통치는 중국 역대의 절대군주가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대외원적이나 대토목 사업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인위적인 정치가 아니라 무위의 정치로 백성을 쉬게 한 안정화 정책이었다. 일예로 기원전 174년에 있었던 회남왕 유장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박사인 가희나 조선은 중앙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강간 약지 정책을 내세워 제후왕의 영지를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제후국가의 심교류기로 이어져 애써 이룩한 민생의 안정을 흔들 것이라 판단하여 제후왕과의 대결을 피하고 종래의 궁국제를 유지하였다. 문제의 뒤를 이은 경제도 대체로 부친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리하여 문제 경제 제위 40년간의 안정화 정책으로 황폐한 농촌사회는 휴식을 취하면서 생산력을 증가시켜 국력이 회복되어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경시대의 사회적 번영과 경제력의 회복은 다음에 오는 무제시대의 막대한 국가 운영과 대외 원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재정과 군사비 조달의 배경이 되었다. 한 문제 유황이 계셨던 곳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구중궁궐이었습니다. 회남왕이란 회양의 남쪽으로 우선 회의 지역을 살펴봅시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 이물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 연성과 교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연성,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왜 연주였는고 하니 이곳 관중이 기대고 있는 금강산 금수산의 정상이 모란꽃 연꽃무늬 닮아서 연주라고 했습니다. 교주, 강원도 회양의 군명 교주에 흘렀던 하천이 교화입니다. 경기도 교화의 군명을 천정구 선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이안의 군명을 매곡, 선곡, 선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을 오산이라고 합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 지역이 하천이 교차했던 교주라고 했습니다. 한중 관중의 좌측과 우측으로 하천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이곳 관중 지역에 3개의 하천이 흘렀던 삼천 지역이며 물의 근원인 수원이기도 합니다. 이곳 회양의 남쪽이 해남으로 아마도 노나라와 호땅의 지역이 해남 같습니다.